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맘때쯤이면 가을비가 내립니다. 한 2, 3일 내린다고 하네요. 가을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들었던 단풍이 다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이맘때쯤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워집니다. 기온이 가을 기온과 달리 확 떨어집니다. 우리 일주일 사이에도 참 교당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다 보셨겠지만 소나무 저지한 거 보셨죠? 소나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은행나무나 산수유나무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간만에 원래 인부를 사서 해야 되는데 또 인부를 사면은 일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 일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하고 우사님하고 태백교당의 우사님하고 나 하루 종일 열심히 왜 전문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소나무를 칠 줄 몰라서 제가 안 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 머리를 저기 인탄주로 이쁘게 깎아놔야 머리가 사는데 그냥 바가지 씌워놓고 그냥 옆에만 둘러놓으면 그게 머리가 아니잖아요. 두고두고 나갈 때마다 창피당을 해서 이분이 나무 손을 댔는데 그 지난 5년 동안에 이정훈 교우님이 손을 대고 가셨어 가실 때 참 그분이 애쓰셨어요. 왜냐면 소나무는 사실은 여기 고당 이 소나무가 굉장히 비싼 소나무예요. 문제는 이 소나무가 이 정원에 있을 곳이 아니야. 이 소나무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묘지나 그렇죠. 회장님 묘지나 공원 같은 데에 있어야 될 우리나라 정통 소나무예요. 근데 여기 정원에 있어야 될 나무는 어떤 소나무들이 교당의 인근에 있어야 되냐면 아기자기하게 올라온 소나무도 있죠. 그런 소나무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막상 생각하고 갖다 심어 놓으셨는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교당 옆에 이 정원에 붙어 있기는 사실 아까운 소나무예요. 사실 어울리지 너무 커서. 근데 저 막상 이런 거 한 그루가 얼마씩 아세요? 우리 서준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서준님, 저 소나무 한 그루가 얼마씩 할까요? 예? 아, 1,000만 원까지는 안 가고, 아, 잘 큰 나무는 천만 원까지 간대요. 예, 큰 것은 전국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1,000만 원.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리 못해도 300만 원에서 500 정도 갑니다. 이 정도 클라면은, 예, 이 정도 클라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최하 30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부당이 정 어려우면은 소나무 한 그릇이라도 팔아서 좀 써야 될까 싶은. 아, 이거는 뭔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그 낙엽이 은행나무는 다 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아마 저기 느티나무도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은행나무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은 제가 금요일날 오전 한나절을 꼬박을 치웠어요. 꼬박. 그리고 이게 얘네들이 배수구에 그동안에 쌓여있던 막 잔디나 이것들은 막 배수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이잖아요, 저기. 어떻게 저는 혼자 기어 들어가서 막 삽으로 퍼내서 배수구 물이 빠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야, 이게 대종사님이 왜 영육상전을 얘기하셨나? 영적이나 마음 자리에서는 비우고 내려놓고 비우고 버려야 되지만 이 육신이나 물질 세계에서는 어때요? 가꾸고 관리하고 잘 가꾸고 관리를 해야 돼. 하물며 이 교당도 그 배수구라도 낙엽 다 건져내고 다 긁어내야 교당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나무도 잘라줘야 되고. 아, 대종사님이 왜 영육상전을 말씀하셨는지를 그 배수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배수를 막 긁어내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요즘은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단풍 주간에 우리 교당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 낙엽을 쓸어내 아침마다 일 나가기 전에 막 거의 한 푸대씩을 쓸어내요. 오늘 아침에도 좀 쓸어놓으려고 했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서 혹시 지나간 농어촌센터에 좀 피해를 줄까 봐서 대비자료로 쓰는데 비가 오면 낙엽이 안 쓸리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하고 급한 대로 이렇게 또 밀어놨더니 또 그 사이 또 눈처럼 덮었더라고요. 오늘 낙엽을 이렇게 썰어 놓으면서 제가 낙엽을 쓰는데 안 떨어지니까 제가 막 갈퀴를 긁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한쪽으로 좀 썰어 놓고 오면서 한 가지 감상이 들었어요. 낙엽을 보니까 그때 있잖아요. 때. 그 몸에서 나는 때나 뭐 욕실에서 나는 때 말고 상황에 맞는 때 있잖아요. 때. 시간적 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과거의 얘기지만, 음, 제가 조금 음성에 오기 전에는 대단히 오만해서 조금 이렇게 오만한 마음이 있어요. 왜? 되는 그거마다 잘 됐거든요. 일반을 손을 대면 일반이 늘어나고, 청소년 뭐, 구로에서 예를 들어서 없었어요. 그럼 없었는데, 청소년 손 대니까 막 23명 늘어나. 또, 일반 손대, 뭐, 33명인데 막 65명 그대로 늘어나. 뭐 성악회에서 어린이 없어서 간다 막 11명 청년들 늘어나 청소년들 늘어나 일반에 손대면 일반이 손이 늘어나고 아이들의 손대면 아이들이 늘어났어. 그냥 화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음성에 와서 보니까 이게 제가 오만 방자하니 이제 그동안에 어때요? 구로, 송악, 화정 되는 곳마다 교화가 잘 되니까 어때요? 음성했습니다. 잘 될 것이다. 막 이런 마음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무님들 내일 모레 충북교구에 있는 23명 교무님들이 전부 우리 교당에 옵니다. 와서 전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교당에서 회의하고 교당도 둘러보고 1년을 결산하는 교무님들 모임입니다. 우리 교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당에도 다 해왔어요. 우리 교당이 이번에 유사일 따르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드는 줄 아세요? 제가? 아니 청주시, 진천군 이렇게 막 크잖아요. 진천군 크거든요. 안 들어가 보면 제천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커요. 아니 그런 교당에서 막 그 지나가다가도 하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교당에서 뭐 한 명 늘었다, 두 명 늘었다 하면은 제가 그냥 목마른 마음으로 나한테 맡겨봐라.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아니 저녁에 가면은 여기 심각합니다. 1년이 다르게 음식점 문을 닫아. 갖고 탁구장에나 가서 회식 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 문 닫았던 집 소리를 심심찮게 들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가보면 문을 닫아. 아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해요. 그냥. 인구가 갈수록 어디로 빠져나가나요? 대소, 금방 쪽으로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이미 뭐 맹동 쪽은 이미 그쪽으로 몰려들고 있고 신세대 가지가. 야, 사람만 하나만 지나가 봐라. 내가 그 정도는 호흡이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제가 낙엽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아, 이럴 때도 있구나. 이럴 때도 있구나. 만약에 제가 음성에 와서도 제가 뭐 교화를 못한다 그때 그걸 다 떠나서 지금만 해도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우리가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회장님, 우리 인타님, 대법관님, 은중님까지도 각자 최선을 다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 오시겠으면은 저번 주 인하운동이 할 때
교구장님하고 시구장 그 목사님 음성을 숫자는 적은데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운이 있어? 다 그러는 거야. 뭐라 말할 수 없는 데가 있어.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옹골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활에 따라서 뭘 저는 요구해서 생각을 했냐면은 그럴 때란 얘기죠. 제가 왜 그런가 아세요? 그때 감찰원장님이 여기 교당을 오셔서 쭉 둘러보더니 뭐라 지리적인 특성, 교화적인 특성을 쭉 보시더니 대공교무는 자기가 교당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교화에 꽃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덕 보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가서 교화에 이상하게 교화 같아요. 교화에 꽃을 낸 사람. 어떤 분은 감찰원장 말씀입니다. 작년에 오셨죠? 교당에 직접 감찰원 우리 양대 원장 있잖아요.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두 번째 이렇게 좀 울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가 잘 안 맞아 교도들하고 안 맞고 본인도 힘들고 교도들하고도 안 맞기도 해. 그리고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경우는 정비를 하고 한다 그래. 정비란 얘기가 뭐냐면 본인 스스로 정비하고 교당을 정비하고 교도들을 정비해 놓는다. 근데 그 정비해 놓은 끄트리에 다음 오는 교무라든지 다음 어떤 이게 체제가 짜지면은 거기서 토대가 돼서 꽃을 피운다 그랬어요. 너무 교화가 안 되는 것을 내가 교화가 안 됩니다 그랬죠. 물론 회장님한테나 여기 교수님들한테는 우리도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갑시다라고 말은 교무라 의연하게 하지만 그래도 주무님 그 쩔뚝거리고 이 나오는 때 오니까 기가 살더라니까요 제가. 우리 애기들 나가서 노래 부르니까 제가 기가 살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교무고 그지만 교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숫자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서준님처럼 저렇게 보물 같은 사람이 때를 따라서 들어오듯이 때를 따라서 오는 거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갑시다. 우리의 공부를 하고 갑시다라고 말은 해도 저도 생각을 하니까 감찰원장님 아우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낙엽이 떨어질 때 그럴 때인 거예요. 제가 정비할 때입니다. 제가 음성에서도 기존에 손댔던 것처럼 조화가 탁탁탁 치고 나서 잘 됐다면은 아마 계속 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뭘 배우느냐? 저를 정비하고 교당을 정비하고 그들과 공부하면서 정비라는 낙엽이 떨어질 그런 때 저도 그런 때인 거예요. 어느 때인가 그럼 낙엽이 떨어지면 끝인가요? 다시 새싹이 일어날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낙엽이 떨어질 때 나무는 어때요? 살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리잖아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단풍 지니까. 근데 모든 수기를 내리잖아요. 다 뿌리로 내려야만이 살아나요. 근데 저 느티나무 저거 아니 함부로 뭐 죽인다 이 뜻이 아니라 저거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는 줄 아세요? 저 옆에 비닐하우스 쳐서 따뜻하게 해주면 쟤 금방 보낼 수 있어요. 왜? 수기를 내려야 하는데 따뜻하면 수기를 밑으로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린단 말이야. 수기를 안 내리니까 어때요? 비닐하우스만 걷으면 그냥 그 생나무가 얼어버리는 거죠. 그 혈관이 다 나무 혈관이어서 나무 잡는 거예요. 나무는 스스로 기운을 내려서 잎을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육신과 에너지도 때로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봐요. 우리 뭐 주부님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저도 5년 전에 똑같이 겪었으니까 똑같은 자리에 다리만 바꿔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수천 선생님
젊은 애들은 이거 삐고 맙니다. 근데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로 말하면 고무줄이, 혈관의 고무줄이 이렇게 탄성을 잃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무줄이 뭐라고 하냐면은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나지 얘처럼 안 늘어나고 이게 굽혀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끊어져. 탄성이 없어요. 우리 혈관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언제가 가장 많이 넘어지고 그 심줄이나 인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얘기하고는 그 인대가 탄력으로 다리나 다칠 때 우리 누구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갈 때 그 고무줄이 인대나 심줄이 돌아간 것을 같이 따라 돌아가 준대. 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준대. 근데 나이가 먹고 운동도 부족하고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이러면 어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딱 늘어났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같이 뼈하고 돌아갔다가 얘가 견뎌주지를 못하는 거야. 힘줄이 끊어지면서 뼈도 부러지는 거죠. 나이를 따라서 반드시 나무가 살기 위해서 수기를 내리듯이 우리의 육신도 때를 따라서 나이도 먹고 하면서 심줄도 경화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을 때가 낙엽이 떨어질 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심줄이 경화됐다고 못 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다만 그럴 때란 얘기예요. 낙엽이 떨어질 때. 살아있는 나무는 살기 위해서 천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수기를 땅에 내리면서 잎을 내립니다. 떨어진 나뭇잎이 보기가 싫어서 쌀이비로 쓸을 때 떨어지지 않는 그 나무는 낙엽은 어떤 것을 느끼나요?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 마음에 늘어붙어 있는 어떤 집착, 미련, 기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육신이나 천지 자연은 이미 내리고 있는데 뭐는 못 내려 우리는 이미 육신이나 천지 자연은 수기를 내리고 있을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기대와 어떤 미련들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지 아무리 쓸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 낙엽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럴 때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육신에 그럴 때 마음이 그걸 못 따라가고 내려놓지 못하는 때를 말씀드렸어요. 한 번 쓸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내려가서 비를 맞고 쓸었어. 근데 또 비를 맞으니까 또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부장님 어떻게 해야 돼, 저거? 놔둬야죠. 놔둬야 됩니다.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마를 때까지 놔둬야 돼. 아마 내일 모레 비 올 때까지, 간간이 올 때까지 쟤네들 계속 아마 전부 거의 다 앙상한 가지를 드러낼 때까지 놔둬야 돼, 이제 방법은. 교무님들 오시기 전에 한번 조금 쓸어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낙엽이 떨어질 때 놔둬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 인생도 그대로 둬야 될 때가 있어. 그대로 둬야 될 때.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놔두지를 못해. 그대로 놔두지 못하면 뭐가 돼요?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남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가끔 그래요. 이 비가 내리고 나면은 아마 천지산천이 다 입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저희 작은 교당인데 참 바삐 넘어왔죠. 그죠? 부의장님 그러죠. 참 바삐 왔어. 10월에도 만만하게 사건 사고도 많았고
변산도 가고 막 운동회도 가고 우리 교화협의회 이런 그 다음 주에 예정된 게 우리가 그렇게 짰어. 왜냐면 봄에 봉합구리 가서 김밥 한번 먹고 가을에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의 마지막 바깥으로 외출입니다. 물론 이 비에 얼마 남지 않은 낙엽이지만 그래도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마지막 낙엽이지 않을까 싶어요. 백야 쪽으로 빼든 백야 저수지 말고 그 휴양림 안쪽으로 길이 이쁘대요. 지금 잘하시네요. 거기 길이 그 안쪽까지 이뻐요. 그리고 길도 대법관님 가도 괜찮은 길이에요. 그냥 주무님은 그냥 바깥에서 뭐, 음, 김밥을 어쨌건 다음 주는 교무가 그냥 짜장면 사든 김밥을 사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냥 보온기도 마치고 잠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납세, 마지막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그럴 때, 그럴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 돌아보는 여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부회장님도. 편하게 없으면 없는데 우리 그냥 짜장면 먹어도 되고 칼국수 먹어도 되고 그만 칼국수 그 집 괜찮아요. 예.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5분 정도만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처불과 사사불을 왜 교수님이 오랜 시간을 잡고 있느냐. 그 말뜻만 따지면은 우리 아들 초등학교 2학년 10살도 안 되는 성형이한테도 설명해줘도 한 두세 번만 설명해주면 걔도 앵무새처럼 이렇게 지저질 수가 있어. 그지만 처처불과 사사불공은 처처불상과 사사불공은 원불교 이 교전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다 따라와요. 영육상도 따라오고 무시선 부처도 따라오고 오히려 이 공부가 끝나면은 다른 공부 다른 표어들 있잖아요. 뭐 영육사인데 무시선 무치선 이사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따라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물코 설교라고 해요. 어떤 교무님들마다 특성이 좀 달라요. 처처불공 사사불공 오늘 한 시간에 딱 이론해서 알아듣기 쉽게 딱 얘기하고 그냥 다음 거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물코 설교 방식을 취해요. 저는 이걸 이해하면은 다른 것은 무슨 말씀이면 저절로 부모님이 그냥 얘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것도 저절로 따라오더라. 그물코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물코가 있지만 한 개 당기면 다른 그물코가 다 따라오잖아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정전에 처음부터 오늘 2장, 오늘 3장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얘기가 끝났으니까 넘어갑시다라고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처처불은 사실은요. 처처불은 참된 처처 곳곳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견성의 끝자락이라도 좀 봐야 처처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교무님이 얘기하시고 교리로 정전해서 공부해서 처처가 불쌍하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 납득은 될 수 있지만 마음으로까지 이렇게 보는 것은 견성의 끝자락이라도 좀 잡아야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제가 그 견성에 대한 마음 공부를 물론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인용하는 부분들은 대종경의 이 전서와 그다음에 늘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사님 정전회의, 각사님 정전공부, 기타 유튜브와 제가 연마했던 것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 한 분 계셔요. 그 교단의 선진 중에
다산 김근수 종사님이 계셨어요. 교단 내에서 전성과 성리에 대해서 아주 밝으신 분이셨어요. 그분께 잠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선의 지도를 조금 받은 적이 있었어. 이분은 뭐라 말을 하냐면은 대종사님은 마음 땅이라고 하셨어요. 제 뒤에 계신 마음 땅. 왜? 이 마음이라는 곳에서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이 꼭 밭에 씨를 뿌려서 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분은 마음 땅도 좋지만 마음 허공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마음 천지라고 했어요. 마음 천지. 왜? 이 중생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 사고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땅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 뭐 이렇게 고정된 땅을 생각하는데 어떤 뿌리를 내린다 이런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니까 이해하기는 좋아요. 근데 중생들의 생각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땅만 보면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땅이라는 어떤 특정한 물건과 거기에서 자라는 특정한 식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질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마음 허공을 얘기를 한 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어났지만 실체는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 허공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마음 땅에서는 제가 어제 성영이를 아들 자전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는 하루 쉽니다 해서 그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서울을 올라간 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음성이 있는 거나 나는 올라간 바가 있지만 땅은 그대로 있었잖아요. 마음 땅도 똑같아요. 마음 땅에서는 오고 간 바가 없어. 마음 허공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을 이뤄내고 있지만 이뤄낸 바가 없이 늘 그 자리에 마음 땅은 연기처럼 생각과 감정을 이뤄냈지만 늘 여유히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마음 천지라고 하죠. 마음 땅과 마음 하늘은 어딜 가나 존재하지 않는 바가 없어. 늘 있었어. 마음 하늘, 마음 땅 그 자체는 여여히 존재할 뿐 들고 난 바가 없어서 그 자리가 본래 자리라. 본래 있다는 얘기예요. 본래 자리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어릴 적에 어릴 적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천재들은 어릴 적 기억이 몇 살 때 기억까지 나요, 주문이? 천재네. 세네 살 정도 기억이 있으면은 근데 저는 뭐 세네 살 기억도 없고 초등학교 1학년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받아쓰기 잘못해서 뭐 맞았던 거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 맞았던 건 기억나. 그 초등학교 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시골에 있어서 8살이나 먹었는데 뭐 그 화장실까지 가기가 너무 급해서 옛날에는 화장실이 안에 없었잖아요. 바깥에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토방이라는 곳에 쌌어. 얼른 거기서 엉덩이를 까고 이제 응가를 하는데 이제 애기죠. 8살이니까 뭐 현지인보다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오더니 막 응가고 있는데 엉덩이를 막 때린 거야. 내가 내 기억에서 그렇게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특별히. 근데 어떤 기억 하나는 있냐면은 그보다도 어린 시절에 그 당시 초가집이었는데 초가집 이형을 걷어내고 이제 목재를 대서 쓰레기를 올리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일꾼들 밥 해주러 가시고 하니까 나는 어린 나이에 강보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너무 맑고 푸른 거예요. 그 기억도 없는 그 생각이 지금도 갖고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하늘을 바라봤더는 그 마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 못했어. 근데 어떤 선생님이 여정의 선생님이란 분이 끝나고 그 가정이 넉넉하다 않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숙제를 시키고 왔어.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1년 동안을 그분이 숙제를 시키고 구구쌤을 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구구쌤을 잘 못해서 맨날 손 들고 서 있어서 얼마 어린 나이에 좀 쪽팔리고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여정현의 선생님분이 산수를 시키고 그날 숙제를 꼭 시켰어. 구구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근데 어린 나이에 뭐가 아무 상이 없었어, 제가. 그 선생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보는 마음. 자, 어릴 적에 제가 하늘을 봤던 마음.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여선생님한테 은혜를 받았을 때 고맙다 이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선생님에 대해서 고맙다 찾아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냥 어떤 마음도 없이 바라봤던 그때의 그 마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어떤 생각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마음. 자, 과거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어때요? 현재가 있지만 그 마음이 변했냐? 지켜보는 그 마음은 늘 여여했다는 얘기죠. 내가 성형이 자전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꾸중도 하고 넘어지니까 막 뭐라고도 하고 부모는 애가 넘어지면 어디 다쳤냐 그러니까 왜 다쳤냐 막 주의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보통 처음에 화부터 버럭내잖아요. 근데 화를 냈던 마음 거기서 아들을 자전거를 지켜봤던 마음과 지금 마음이 다르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음자리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늘 그렇게 지켜봤던 얘기. 그리고 거기와 여기가 없어. 거기에서도 받고 지금 여러분도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자리에서는 다만 뭐가 있느냐. 지금 제가 부모님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뭐는 있느냐. 변화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따라서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따라서 서울 갔다 왔지. 어린 시절이 있었지. 변화하는 생각을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있었지. 어릴 적에 내가 하늘을 봤던 마음과 지금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은 그 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변화하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 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나 거기나 시공이 없이 늘 그 마음 한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가 참 주인공 자리라는 얘기죠. 그 참 주인공 자리에서 처처를 볼 때, 이 자리는 주무님도 있구나. 부회장님도 있구나. 회장님도 있구나. 서준님도 있구나. 이래서 부처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지.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화하는 내 생각, 경험들을 그 생각으로는 안 보여. 이 자리를 뭘로 봅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보시나요? 마음으로 보십니까? 생각으로 보면은, 변화하는 생각으로 보면 10년이 지나도 몰라요. 못 봐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 생각과 변화하는 감정에서 그 자리를 찾으면은 평생 이 자리를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다만, 어린 시절에 하늘을 봤던 그 마음과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생각 이전 자리로 보면 어때요? 세수하다 코 안 만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물론 코에 여드름 나서 뭐 이렇게 붙이고 이 바깥에만 씻으면은 물론 일부러 안 만지려면 안 만지만 오늘 아침 세수할 때 코 안 만진 사람 있어요? 뭐 물론 그렇게 뭐 세수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네. 근데 그 세수하다가 대동선이 뭐라면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셨어요. 이 마음 자리는 다만 산 중생들은 내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내가 갔다. 내가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할 따름이다 그랬어요. 물론 생각하는 과 감정에 따라서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간 나도 있고 운 나도 있지만 마음 자리는 어때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하늘을 그 석가래를 이고 있는 석가래가 아니고 스레트도 그 당시 스레트를 이고 있는 하늘을 본 거다. 초등학교 때 그 여자 선생님을 본 그 하루 사심없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마음이나 지금 교수님들 바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생각 이전의 그 마음 자리는 이를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걸치면은 아 처처불상이구나. 처처불상이 탁 다가오죠. 오늘 아니 올해 안에 이 사사불공을 끝낼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가장 중요한 낙엽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생각 이전에 그 마음자리에 대해서 오늘 그래야만이 사사불공이 된다. 아, 처처불상을 된다라는 뜻으로 거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